부동산 계약 현장 실무 8강 시작하겠습니다. 건물의 매매와 보증금의 반환 의무 2편입니다. 90%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챕터 1. 보증금 반환 의무는 종전 건물주에게 있다. 2. 건물 인도와 전입신고했다고 해서 대항력이 있는가? 3.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죽고 전입신고 안 한 임차인은 산다. 여기에 대하여 건물의 매매와 보증금의 반환 한 편, 직탕에서 살펴보았고 2편 이번 시간에는 챕터 4. 임차인은 건물 매매 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5. 종전 건물주는 매매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여기에 대하여 2002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이로 인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중에 있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2002년 대법원 판례 20년 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되는 소식과 함께 건물을 매매하면서 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계약 현장 실무. 이 강의를 듣는 분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4.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자, 여기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101호 임차인, 보증금 1억에 월차임 400만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에 우선 변제권까지 갖춘 완벽한 임차인이죠. 그런데 이 임차인은 생활도 어렵고 하여 월차임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인지라 계약 기간만 끝나면 바로 다른 데로 이사가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다가구 주택이 매매되었습니다. 종전 건물주, 즉 종전 임대인은 이 사실을 101호 임차인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10호 임차인은 기간이 한참 지난 후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 매매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종전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건물이 팔린 거 알려주지 않았냐? 하면서 나 계약 해지하겠다. 보증금 매도인 당신이 반환해라. 나는 당신하고 계약했지. 새 건물주하고 계약한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할지라도 2002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에는 임차인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주택이 매매되었을 때 임차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는 판례죠. 이 경우 건물이 매매되어도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도 종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 해지가 된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의제된다라고 판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의제된다는 것은 간주한다. 즉 확정적으로 종전 임대차 관계가 존속된다는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건물이 매매되었을 때 임차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계약 기간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어도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 방 빼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겠죠. 건물을 매매할 때 보통 이렇게 특약을 씁니다.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인수. 매도인이 아래 표와 같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채무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호수, 임차인 성명, 임대차 기간, 임대차 보증금, 월임 대료. 이렇게 특약을 쓰지만 이것은 계약의 당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관계이지 임차인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임차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내가 종전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지 매수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의 당사자는 종전 임대인 예전 건물주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이 매매되었을 때 매도인은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건물 매매 시 특약 이의 시사항과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법률안은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새로운 판례들이 계속 나오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특히 건물을 매매할 때 계약의 노하우라던가 스킬을 많이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챕터 5. 종전 건물주는 매매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002년도 판례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2년 9월 4일 선고, 2001 다육만 4615 판결. 내용은 다 아시는 것이니까 핵심만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주택임대차에 대한 판례이고 상가 건물에 대한 판례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의 주택이나 빌딩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계약서에 특약을 작성을 하는 것 외에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든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첫 번째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두 번째는 임대차 승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의안번호 18112호 2022년 11월 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소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는 개정 법률안이 아직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까지는 건물이 매매되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7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의 7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매매계약부터 적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링크시켜 놓겠습니다. 주택임대차에 대하여는 20년 전인 2002년도에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이러한 건에 대하여 요즘 부산, 대전, 서울 등지에서 유사한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가에 대하여는 이러한 판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법의 개정은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짜임새 있는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